자, 교재 페이지 6페이지 펴시고요. 6페이지에 있는 우리들의 블루스를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극갈래의 특징에 대한 거나 그런 얘기들은 어차피 마지막에 학습활동에 또 나오거든? 그래서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우다가 말았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 하면, 일단 인물의 구조도랑 갈등의 상황을 좀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보는 장면은 전부 다 절정이에요. 얘들아, 극갈래 얘는 지금 시나리오잖아. 그치? 무엇의 대본이라고 했었지? 드라마 대본입니다. 그쵸? 그래서 TV에 상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의 대본이고, 지금 절정 부분을 보고 있는데, 절정 다음에 이런 극갈래들은 원래대로면 절정 다음 소설은 결말이지. 그치?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절정에서 갈등이 최고조로 보이다가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하강으로 넘어가. 하강으로 넘어가면 갈등의 해소의 실마리들이 보여. 그런 다음 뭘로 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라는 말을 하지. 대단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대단원에서 갈등이 해소돼요. 여기가 갈등의 최고조라면 여기는 갈등이 해소까지는 아니고 해소의 실마리를 보이고, 그런 이후에 대단원에 가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결말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이는 곳은 이 절정 파트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인물의 구조도들을 조금 갑자기 앞에 내용 하나도 없이 절정을 보다 보니까 누가 나왔었냐 하면 춘희라는 사람이 나왔고, 춘희의 아들, 춘희 아들 이름이 여기서 뭐냐? 영기. 만수. 그러네. 만수. 자, 그 다음 자식을 낳았지. 딸내미 이름이 뭐야? 은기라고 나오죠. 은기. 자, 그 다음에 은기의 엄마는 누구냐 하면 혜선이. 이 작품에서 나오는 춘희라는 할머니는 할머니야. 은기의 할머니, 친할머니. 그런데 굉장히 상군 해녀라고 나와요. 여기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이 언제예요? 어디예요? 공간적 배경. 사투리 너무 심하고 너희가 못 알아들었겠잖아. 이게 제주도가 배경이야. 근데 제주도에서 상군 해녀로 살아간 이 할머니는 삶의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시련의 삶을, 긴 삶을 이겨내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은기, 손녀에 대한 사랑,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읽는 장면에서는 이 아들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아들은 나오지가 않아, 그치? 그래서 아들의 성격은 알 수 없지만 은기에게 아빠가 어릴 때 달 100개가 막 떠 있는 걸 봤는데 그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딸과의 굉장히 교류가 있었던 아버지인 걸로 나오고, 혜선 엄마도 나오지는 않지만 할머니가 아빠가 아픈 걸 알면 쓰러질까봐 어떻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켜줄 만큼 어떤 할머니에 대한 배려심도 있고 남편에 대한 책임감도 강한 정도로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은기야. 은기가 몇 살로 나오니, 여기서? 6살? 그지? 7살 즈음으로 나오지? 그리고 이 어린 은기는 누구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 아빠가 돈 많이 벌면 자기 다시 데리러 온다는 거짓말을 해놨잖아. 누구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가 쓰러질까봐 할머니를 위한 거짓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빠가 아픈 것을 알고 있지.
그런데도 의연하게 아빠가 다시 건강하게 돌아올 것을 간절히 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얘기하잖아. 달 100개를 보면서. 그래서 은기는 굉장히 마음이 어떤 아이야? 이런 걸 봤을 때 어린아이지만 깊어. 그리고 마지막 장면 너희 다 읽어왔어? 뒷장면 봤어요? 갈치배 장면 안 봤어? 실제로 달 100개가 떠요. 그 달 100개가 뜬 것을 보고 굉장히 간절하게 아빠를 낫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거든? 근데 이 달 100개가 사실은 뭐냐면, 여기가 제주도가 배경이라고 했잖아. 폭풍우 치는 밤에 선장들이 은기와 춘희를 위해서 갈치배를 잔뜩 띄우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오름 위에 올라. 오름 위에서 올라서 갈치배 같은 거나 오징어잡이 배들이 불을 달면 배 하나에 막 몇십 개, 몇백 개씩 쫙 달리잖아. 어른들의 눈에는 그냥 누가 봐도 배 띄웠네라는 걸 알지만 순수한 은기의 눈에는 이게 다 뭘로 보이는 거야? 달로 보여. 그래서 100개의 달이 떴다고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빠의 그 치유를 빌어요. 이런 걸 봤을 땐 은기가 굉장히 어떤 아이라는 거? 순수함을 가진 어린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인물의 구조도는 일단 이러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작품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봐봐. 지금부터 우리가 볼 장면이 이 장면인데, 춘희가 은기를 위해서 달 100개를 띄워주고 싶은 거야. 근데 할 수가 있니? 달 100개는 가능하지 않잖아. 그래서 주변의 선장들에게 부탁을 해서 배를 띄워서 좀 불빛을 비췄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된 거지. 바람을 가지게 된 거지.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또 뭐가 불어? 폭풍 전야처럼 막 비바람이 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럼 선장들이 배 띄워줘, 안 띄워줘? 안 띄워주겠지? 여기저기 연락을 해도 띄워주지 않는데 이때 도와주는 친구들이 생겨요. 자, 그 친구들이 이 작품의 실질적 주인공이에요. 이거는 약간 한 파트가 한 꼭지를 이 소설에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큰 소설에서 주인공 한 4-5명의 그 40살, 50살 정도의 그 4-5명이 주인공이고, 그 4-5명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 중에 이건 한 꼭지야. 근데 그 4-5명이 춘희 할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은기의 애틋한 사연을 듣고 도와주고 싶어서, 한 명은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선장들한테 미친 듯이 전화를 해서 막 협박까지 하고, 야, 씨, 너 앞으로 네가 나한테 뭐 부탁하면 난 이제 안 들어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협박까지 하면서 이뤄내려고 하고, 몇 명은 야, 그거 배 띄운다고 되겠냐? 그래서 은기 아빠가 돌아오겠냐? 그리고 은기가 나중에 소원을 간절히 빌었는데 만약에 낫지 않으면 그거 더 상처 아니냐? 그거 하는 거 맞냐라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함께 맞물립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자, 6페이지를 보시면요. 춘희의 집 안에 저녁을 먹는 장면부터 봅시다. 은기, 울어서 얼굴이 뻘건, 가방을 안고 혜선에게 전화를 하며, 엄마가 혜선이야. 신호음 가지만 안 받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밥상 앞에 앉아있는 춘희를, 자, 밑줄 쳐봐. 밉게 쏘아본다, 밑줄. 야, 이렇게 되면 실제로 밉게 쏘아봐야 돼, 안 쏘아봐야 돼? 쏘아봐야 돼. 맞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글의 어떤 내용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해설, 대사, 지시문 중에 뭐에 해당합니까? 지시문이야. 자, 그럼 지금 방금 우리가 여기에서 나타난 지시문의 역할을 알았습니다. 인물이 뭘 하게 해요? 행동이나 표정을 짓게 하고요. 또 더 중요한 거예요.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이 지시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인물의 무엇을 표현해준다? 심리를 표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내용 전개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지시문이에요. 드라마에서는. 춘희를 왜 밉게 쏘아보냐 하면, 춘희 할머니가 얘기해줬던 거야. 야, 아빠가 달 100개 얘기한 거 사실 거짓말이다. 그런 거 없다. 야, 세상에 달 100개 뜨는 데가 어디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은기가 상처받아서 할머니를 밉다고 째려보고 있는 장면이야. 춘희부터 보자. 너 어망 전화 안 받을 거요. 바빠. 밥 먹이. 슬프고 춘희를 밉게 보고 다시 전화하며 안 먹어 하고 전화를 안 받자 휴대전화를
빼서 던지고 소리 안 치고 춘희를 보며 슬픈 표정 짓죠. 나도 아빠 따라 별 될 거야 밑줄. 이게 지금 되게 무서운 소리인데 이게 개쓰레기 같은 지금 얘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자기도 뭐 하겠다. 죽어버릴 거야. 밥 안 먹고 굶어서 죽을 거야. 뭐 이런 협박조죠. 밥 안 먹고 할머니 말대로 흙 될 거야. 춘희 가슴이 무너지는 아픈 가만히 보는 기운이 없는 못된 소리 했죠. 못된 소리 하면 안 돼. 못된 소리 했어 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힘들어하면서 창가를 보고 그런데 비가 오죠. 창가를 보다가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밑줄 쳐봐. 만수의 결혼사진 네모. 얘들아 사실 이 작품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어려운 게 없어서 오히려 시험 문제를 내면 너희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유민아 네가 선생님이 여기서 일단 1빠따로 무슨 시험 문제 낼 것 같아? 사투리 그치? 어휘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거 시나리오 용어 문제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거 어떤 극적 장면이 하나밖에 없거든? 마지막에 그 배 띄우는 장면? 그 다음에는 그냥 읽어도 다 알겠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런 짜질구레한 것들에서 낼 수밖에 없어. 어쨌든 이 소단원 하나에서 5문제에서 4문제를 내야 된다고 하면 그치? 아니면 아예 외부에 있는 지문과 그냥 결합시켜서 뭐 등급은 갈라야 되잖아. 이 쉬운 내용밖에 안 내면 안 되니까 외부 지문이랑 갈라서 같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만수의 결혼사진에서 만수는 활짝 웃고 있겠지. 그 사진을 봤을 때 이 할머니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지금 현실의 만수는 어떤 상황이야? 아파. 그치? 그럼 이 환하게 웃는 결혼사진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과 어때? 굉장히 대조적이지. 그래서 만수의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뭐한다?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요런 정도? 자, 그 다음 보자. 슬프게 울 것처럼 춘희만 꼬나보는. 꼬나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째려본다라는 뜻입니다. 만수 사진을 가만히 보는데 마음이 아픈 참고 은기를 보며 어떡하밍 밥을 먹을 거라 달 100개 소원 들어주는 달 100개 심란하게 가만히 보고 눈물 나면서 작게 말하죠. 은기 소원 100개 말고 밑줄 쳐봐. 아빠 낫게 해달라고 100번 빌 거야.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은기의 성격, 아빠를 무척 사랑한다 라는 거, 그리고 마음이 깊다, 간절하다. 자, 가만히 보다가 들어주자고 마음을 내고 밥 먹으라. 그리고 가자. 달 100개 보러 밑줄. 자, 그러면 춘희는 이제 이 손녀에게 달을 100개 보여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 자, 그럼 이 마음 먹은 걸 어떻게 행동할지는 뒤에를 봅시다. 밥 안 먹으면 달도 없어이. 눈물 그렁에 가만히 보는 의심스러운 은기를 보며 밥상으로 오라고 손짓하고 와 먹어. 조심스레 밥상으로 가서 입안 가득 먹는. 자, 밑줄 쳐봐. 어거지라도 달 100개 볼 생각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애가 밥을 꾸역꾸역 막 넣는 장면이죠. 자,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은기의 정서 알아두세요. 어떤 감정일까요? 간절함. 그치? 어떻게든 달을 보고 아빠의 그 치유를 빌겠다는 간절함입니다. 마음 아픈 그 모습을 보며 기운 없지만 애써 다잡고 천천히 먹으라 하고 은기 숟가락에 반찬을 손으로 놔주고. 자, 밑줄 쳐봐. 전화기를 들어. 자, 이 전화기를 드는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누군가에게 달 100개를 뭐 하고 싶겠어? 부탁하겠지 이제. 그치? 그래서 그 부탁의 내용이 아마 이 장면에 있을 거고요. 오른쪽 한번 봅시다. 뭐 은기랑 춘희의 성격, 이건 시험에 워낙에 잘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7페이지예요. 뭐 할머니한테 아빠가 아픈 거 비밀로 한다든지 아빠의 쾌유를 빌고 싶어 하는 거 봤을 때 생각이 깊고 아빠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순진하고 순수하다. 춘희는 굉장히 신중하고 정신력과 인내력이 강하다. 야, 보통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들어 누워있다고 하면 어쩌겠니? 울고불고 막 병원 찾아가고 난리 칠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손녀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잖아. 그래서 손녀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크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하강 장면, 해소의 실마리. 야, 칠판 봐. 여기 절정에서 갈등 누구랑 누가 했어, 지금? 춘이랑? 은기의 갈등이었잖아.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니까 무슨 갈등이야? 외적 갈등이야.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해소의 실마리가 나오는데 어떤 해소의 실마리가 나오냐면 그놈의 달 100개 없다고 했다가 애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잖아. 이 달 100개에서 소원을 빌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그 장면을 한번 봅시다. 하강입니다. 정준, 답답한 마음으로 선장들과 전화하고 있는 영옥, 달이, 별이 나무를 다듬는, 걱정되는. 자, 지금 정준이라는 인물이 여기저기 배에다가 전화를 해서 배를 띄워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선장, 이펙트죠. 그럼 이거 선장이 나타나 아니면 목소리만? 목소리만 효과음입니다. 야야, 이 날씨에 벌을 어떤 띄워? 배 뒤집어지매. 어떤 뜻 알아나? 어떻게? 아, 형님. 안 돼, 안 돼. 전화 끊지. 어떻게? 아이, 관둬. 이 무슨 이 바람에 배를 띄워. 무시하고 바로 또 전화를 다른 데다 걸죠. 답답함. 그때 은희, 인권, 호식이가 들어와요. 야, 막걸리에 은어구이 사왔다 먹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칠판. 정준은 배를 띄우기 위해 노력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어떤 갈등 나타날지 한번 보세요. 은희. 정준을 보며 무사 뜻 알아나. 무슨 일이야? 무사 얼굴이 어두워? 배 띄우젠 마심? 아, 이 선장이 지금 어디? 전화를 받지? 자, 대답도 안 하고 배를 띄운다고 막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은희가 뭔 소리라? 배를 왜 띄워? 무슨 일로 띄워? 인권이랑 호식도 응? 하죠. 자, 칠판 봐봐. 얘들아, 인권이랑 호식이랑 지금 여기 나타난 은희가 친구야. 그래서 술 한 잔 사서 같이 먹자고 찾아온 거야. 얘네는 지금 은기의 사정을 알아 몰라. 그래서 정준이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배를 띄우겠다고 연락하는 걸 보고 응? 배를 왜 띄워? 하는 장면이고, 자, 그 다음 점프컷 네모 별표해봐. 자, 점프컷이 어떤 거였는지 빨리 떠올려. 점프컷. 시나리오 용어 중요하다고 했잖아. 점프컷은 어떤 장면이겠니? 초반에도 점프컷 나왔었어요. 3쪽인가? 4쪽인가? 영화 편집할 때 전혀 관련성이 없는 장면 있지. 점컷은 관련성 없는 장면이 그냥 이어서 붙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왜 그래? 라고 한 다음 점프해서 갑자기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칠판 봐봐. 이 가운데 장면이 다 생략되어 있는 거야. 어떤 거냐면 정준이 은이랑 인권이랑 호식이한테 막 그간의 사정을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화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안 돼. 뭐 이런 사정 다 제끼고, 그 다음에 뭔 장면이 나오냐? 은이가 여기저기 전화해서 엄청 격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배를 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으로 점프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 점프컷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 점프컷 땡땡 하고 써봐. 효과. 너희가 생각했을 때 어떤 효과 있겠니? 중간을 점프하는 거니까. 그치, 빠른 전개. 맞지? 뭐 요약적 제시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지만 빠른 전개가 제일 중요한 점프컷의 효과예요. 호식, 인권, 답답한 얼굴, 은희, 전화를 하고 있는, 영옥의 가게 문 밖 처마에서 정준 전화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 달이 별이 걱정스럽게 물건을 손질하며 정준, 은희를 보는, 영옥 답답한 얼굴로 설거지를 하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약간 태도가 다른데 정준이랑 은희는 미친 듯이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얘네는 그냥 심란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야. 은희 화내듯이, 야 자식아, 나가 너 부탁 들어준 게 한두 번이라? 나는 너 부탁 빽 하면 들어줘 신디. 너는 무사 내 부탁을 안 들어주면 무사가 무슨 뜻이게? 무슨 일로?
너는 왜 내가 맨날 배에 고장남 신이 이 정신 빠진 전화 끊고 또 다른 데다 전화하죠. 인권이랑 호식을 보며 화난 듯 너네들은 뭐 하는지? 배 띄우랜 전화 안 햄시냐? 자, 그럼 지금 은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아니 빨리 배 띄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얘네 전화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 아니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어? 왜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하면서 은희가 서운해하는 장면인 거야. 인권이 대사 보세요. 무슨 배를 띄우래? 동창들을 조져? 이비해. 춘이 삼촌이, 자 삼춘이에요. 삼춘. 삼춘의 동글. 제주도의 방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칠판 봐봐. 춘이한테 삼춘이라고 불렀지. 왜? 여잔데? 할머니인데? 왜 그러겠어요? 제주도는 방언 중에 삼춘이라는 방언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대의 삼촌이랑은 다르게 좀 더 나이가 많은 손윗 사람들 있지. 그럼 성별을 무시하고 그냥 다 삼춘이라고 불렀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춘이 삼춘이 이 비는 좀 이따 그치는 비를 햄네. 야, 비가 저추룩 오는디 저추룩 단어 뜻 알아나? 저렇게. 너가 그 추룩 잘난? 이건 너 그렇게 잘났어? 라는 뜻. 춘이 삼촌보다 네가 더 잘난? 어머니가 비그친댄 하면 그치는 건 몰람시냐? 어머니가, 자, 이 어머니가 누구를 의미해요? 춘이를 의미하는 거야. 춘이가 비그친다고 하면 비그치는 거래. 네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났어? 네가 뭔데 비가 오네 마네 해? 왜냐하면 춘이는 상군 해녀잖아. 그러니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더 잘 아는데 네가 뭔데 잘난 척하냐? 라는 뜻이지. 자, 그럼 질문합니다. 은희는 춘희 할머니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야 약하다야? 강하다. 굉장한 믿음. 그리고 춘희 할머니를 많이 돕고 싶어 한다라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보라게 하늘 하고 바다를 보니까 밑줄 별표, 번개가 치는 밑줄 별표. 자, 여기가 굉장히 상황과는 다르게 해학적인 장면이야. 너희 은희가 누구냐 하면 나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따가 보여줄게. 기생충에 나오는 지하방에서 살다가 나오는 그 아줌마 있지. 나도 TV를 안 보니까 이 사람 설명 못하겠다. 자, 지금 이 장면에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막 갈등하잖아. 야, 날씨 이제 좋아질 거야. 봐라 하늘을. 이러는데 우르르 쾅쾅 하면서 번개치는 장면인 거잖아. 말과 상황이 맞지 않으니까 웃음을 유발하거든. 여기가 해학적인 코드야. 웃음 유발하는. 다시 전화를 하며, 근데 표정 어떻게 해서 이러면서 이제 민망해하면서 다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죠. 젖은 벼락 아니고 마른 벼락 치잖아. 당장 배 띄우라. 아는 놈들한테 전화해라. 인권이 대사. 배 띄우민 뭐 만수가 살아오크나? 살아오민 나가 배 10개가 아니라 100개도 띄운다. 하고 상해 가는 속상한 마음으로 배 띄워도 만수가 안 살아오면 은기가 더 실망할 거요. 나도 그 꼴 보기 싫다이. 자, 그러면 인권이랑 호식이랑 영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락을 안 한 이유 알겠죠? 은기가 나중에 더 상처받을까봐 혹은 아무 의미도 없을까봐. 내 생각도 그래. 언니, 이건 쓸데없는 짓이야. 나는 너만큼 머리가 어성 이 짓을 하는 줄 알면 어성은 없어서 라는 뜻이에요. 단어 뜻은 알아두세요. 언니, 내 말은 은기가 나중에 더 실망할까봐. 그때 정준 들어오며 답답하지만 차분하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요. 누나, 나 배 띄어양. 박 선장님 온댄 박 선장님 온다고 했다는 뜻이야. 달고지로 어른들 모시고 없어 하고 막 뛰어가지. 정준보다 호식이를 보며 그래라. 너는 쓸데없는 짓 말라. 쓸데없는 짓 밑줄. 배 띄우는 거 하지 말란 뜻이야. 왜냐하면 지금
호식이한테 열받은 거야. 너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 너 도와주는 척 하지 마. 라고 화가 나서 하는 말이고요. 나는 뭐라도 안 하면 머리가 돌 거다라망. 나는 이 쓸데없인 짓이라도 하켜. 난 이 쓸데없는 짓이라도 할 거야. 자, 밑줄 치고 여기에 나타나는 정서가 뭐겠어? 유민이? 어떤 정서? 정서를 찾아야 되겠지 우리가? 이 행동에 다 정서가 숨어 있을 테니까. 춘이랑 은기를 돕고 싶다는 간절함이죠. 그치? 돕고 싶은 마음. 그때 배 선장이 가게로 들어오고 벌떡 일어나 배 선장 앞으로 가서 무섭게 허리에 손을 올리고 꼬나보지. 그러니까 이거 협박하는 거야. 깜짝 놀라면서 왜? 배 선장 목덜미 잡고 끌고 나가며 야, 너 나와. 배 띄워. 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은희의 말을 듣고 어떤 태도로 바뀐 거야? 적극적으로 배를 띄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바뀐 장면이야. 이해되셨죠? 행동을 통해서 내용이 전개되는 거지 서술자 따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희의 트럭 안 밤.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띄우는 장면이야? 배를 띄우고 은희가 춘희와 은기 할머니랑 이 손녀를 태우고 어디를 가냐? 오름으로 올라가는 장면 보겠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수다. 비가 그쳤마심. 낮게 창가 보며 넋나가서 구시렁. 뭔 짓인지 밑줄 별표. 자, 여기에 담긴 마음은 뭘까요? 자기가 부탁해놓고 자기가 왜 뭔 짓인지 모르겠네. 이런 말을 왜 해? 미안함 플러스 심란한 마음, 복합적인 마음이겠지. 길가 돌멩이들 한 티도 빌고 괜히 검은 바당은 바다예요. 바다 보고도 비는디 등 보고 못 빌 건 또 뭐라. 등 동글 별표. 자,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달 100개의 정체야. 이 달 100개가 전부 다 뭔 거야? 등인 거야. 갈치잡이 배의 등인 거야. 너 데려가고 만수 내놓으랜 빌라. 차라리 너가 죽고 만수 살려달라고 빌어 라는 뜻이죠. 수천 날을 공 빌어수다. 밑줄 쳐봐. 자식들 보낼 때마다 밑줄. 어머, 얘들아, 그럼 춘희 할머니가 자식과 이별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닌 거야. 근데 자식들 보낼 때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미 여러 차례 자식이 먼저 죽은 경험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춘희 할머니의 삶은 뭐가 많은 삶이구나? 굉장히 한이 많고 슬픔이 많은 삶을 살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이겨내고 강한 정신력으로 살아왔구나. 자, 넘어가서 이번엔 될 거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해서 은희, 춘희와 옥동의 말에 맘 아파도 애써 밝게 은기에게. 은기 좋아? 달 100개 보러 가서? 은기, 안 웃고 진지한 나름 비장한 밑줄. 자, 은기는 어리지만 굉장히 어떤 면이 있다? 속이 깊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야. 네. 에이, 자식. 자, 오름을 올라갔습니다. 춘희 막막하게 오르는 옥동 힘들어도 기운내서 가는 은희, 은기. 이쪽에 가 있어. 앞서가면서도 뒤에 춘희와 옥동 오는 걸 살피면서 가죠.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런 행동은 어떤 정서? 배려와 걱정? 그치? 저마다 휴대전화로 불을 밝혔지. 휴대전화로 계속 불을 밝히면서 서로의 앞을 막 밝혀준다는 것 자체가 서로를 뭐 해주는 존재야? 걱정하고 배려해주는 존재, 위로해주는 존재들이라는 걸 서로 알 수 있죠. 은기 힘든데도 잘 가네. 업어줄까? 고개를 젓고 땀을 막 흘리면서 열심히 가죠. 검은 바다 밤. 정준 배를 띄워가는. 그러다가 갈치배들을 보고 고마워서 경적을 빵 울리지. 갈치배 선장 1위 정준을 보고 경적을 빵 또 울리죠. 정준 다른 배들은 없나 싶어서 걱정이 되는 그때 밑줄 쳐봐. 아주 극적인 장면이야. 경적들이 막 여기저기서 울리면서 야, 정준이 혼자 배를 띄우고
앞에 배 한 대가 있어서 고맙다고 빵 하고 울려.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빵 하고 울려. 둘러보니까 배가 없어서 이거 배 두 대로 어떻게 달 100개를 띄우지 하는 찰나에 여기저기서 막 모들이 나타나는 거야. 갑자기 배들이 나타나면서 서로 경적을 울리면서 막 웃어주고 환하게 반겨주는 거야. 다들 왜 이렇게까지 모였어? 춘희 할머니 일이라고 하니까 춘희 할머니 도와주고 싶어서 다 같이 모인 거야. 자, 그럼 이 장면을 봤을 때 우리가 뭘 느끼겠어? 극적으로 막 배들이 몰려오는 걸 보면서 감동을 느끼겠지. 그치? 그 장면입니다, 이게. 자, 계속 볼게요. 경적이 울리고 멀리 배선장과 호식이도 배를 타고 막 오죠. 자, 그 다음 장면. 뭔 짓인지 모르겠다. 그러게요. 나중에 내가 거하게 한 잔 살게요. 선장 이한테 야 너도 배 띄웠시냐 하면서 막 반가워하지. 은희가 춘희 삼촌 일이란 난리치는지 안 띄우고 백이 크냐? 안 띄우고 어떻게 백이니? 고마운 그 맘들이 짠한 멀리 오름을 보고 경적을 울리는. 자, 멀리 오름을 보고 경적을 울리는 밑줄. 누구한테 경적 울리는 거야, 유민아? 은희랑 춘희랑 은기한테 이제 경적을 울려줬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핵심 확인에서 마을 사람들의 갈등이라는 게 나오잖아. 이 갈등의 원인은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상황에서 배를 띄워야 하는 상황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야. 갈등의 양사는 아까 얘기했지? 정준이랑 은희는 배를 띄워야 된다고 적극적이고 인권이나 호식이나 영옥이는 그거 소용없는 행동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일단 배를 띄우게 되면서 갈등이 해소됐고요. 자, 42 스크린 넘버 42를 내려가 봅니다. 경적이 울리고 은기가 오름에 서는. 은기가 바다를 보면 처음엔 달이 안 보여. 슬퍼서 울 것 같아. 그러다가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면 자, 밑줄 쳐요. 갈치배가 전구를 환하게 밝히고 은기의 눈에는 밑줄 쳐 계속 배와 사람은 안 보이고 등만 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얘들아 이 장면이 되게 웃긴 게 이게 드라마라서 우리한테는 장면으로 보여주잖아. 어떻게 보여지냐면 막 달에 막 진짜 달이 뜬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이거든. 이거 은기의 시점으로 볼 땐 그래요. 근데 춘희 시점으로 그 똑같은 장면을 한 번 다시 보여줘, TV에서. 근데 춘희 할머니의 시점에선 다 뭘로 보여? 배랑 등으로 보여. 이 시점의 차이를 되게 명확하게 확 보여주거든. 그걸 통해서 알려주는 건 뭐냐? 은기가 그만큼 어떻다는 거. 순수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은기의 아빠를 향한 간절함, 그리고 아빠에 대한 믿음도 더불어 보이는 거야. 이해되니? 자, 마지막 장면으로 가봅시다. 은기, 아빠, 달이 진짜 100개야. 아빠가 맞았어. 달이 진짜 100개야. 하면서 막 울지.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하니까 읽어볼게. 하진이 읽어봐. 그때부터. 은기가 쑥스럽고 은기보다 바다를 보면 은희 눈에는 달이 아닌 갈치배로 보이는. 은희 눈에는 달이 아닌 갈치배로 보이죠. 이거 1번 달아놔. 그 다음. 춘희 옥둥 오름에서는 두 사람 눈으로 갈치배로 보이는. 두 사람 눈에도 달치배로 보이는 걸 장면 보여주고요. 두 번째. 그 다음. 은기 가만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춘희 옥둥 망막한 슬프게 갈치배를 보다 기도하는 은기를 보는. 옥둥 은기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눈물이 나는 정당.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지? 자, 그럼 얘들아, 이 작품에서 모든 갈등이 해소됐어. 여기 대단원에서. 맞지?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두 개의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이 시점의 차이야. 춘이나 은희나 이 옥동의 눈에는 이게 전부 다 갈치배로 보였단 말이야. 그에 비해서 은기의 눈에만 얘가 달로 보였죠. 이 시점의 차이를 통해서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강조됐다는 거. 자, 그 다음 달 100개의 의미 한번 보세요. 만수가 제주도 가면 은기한테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것이기도 하고 은기가 꼭 보고 아빠를 낫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수의 회복을 기도하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만수의 그
회복을 기원하게 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면 연출의 차이 별표 맨 밑에 칸 봐봐. 은기의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이 이 갈치배와 달뱃개의 차이를 통해서 강조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그럼 오른쪽에 13쪽 봐봐. 1번부터 다 답이 안 달려 있거든?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잠깐 답을 달 시간을 줄 거야. 1번에 네 장면의 내용을 약식으로 한두 개 정도의 단어를, 한 두세 개 정도 단어 써서 키워드로 간략하게 한번 써보시고요. 이거 각자 다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 스크립 넘버대로 4개 다 써야 된다. 오케이? 이거 풀이 시작.